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중국 과정을 강의할 강사 이수님입니다. 오늘 1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녹음 녹음기. 내 휴대폰 화면에서 음성 녹음을 찾아봅니다. 혹시 안 보일 때는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앱스 화면의 검색창에 음성 녹음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 녹음기 실행하면은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메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분도 있고 또는 세 개가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 휴대폰의 버전마다 두 개로 보이는 것도 있고 세 개로 보이는 것 버전마다 다릅니다. 먼저 녹음 모드. 휴대폰 화면에 첫 화면에 음성 녹음 실행시켰을 때 첫 화면에 나오는 메뉴 일반, 인터뷰, 텍스트 변환이 있습니다. 일반은 간편하게 녹음이 가능하고 음성의 파형을 보여줍니다. 인터뷰는 휴대폰의 위와 아래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 나와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음성에 대한 파형을 보여주며 각각 별도로 재생 가능합니다. 텍스트 변화는 녹음 중에 음성을 텍스트로 보여줍니다. 녹음 중 전화 차단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측 맨 위에 보시면 점 3개 더보기 있습니다. 이거 터치하시면 설정이라고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마다. 설정 터치하시고 녹음 중 전화 차단 이걸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녹음하는 중에 화면에 위에 보시면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표시가 되고 그 옆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 모드에서 일반 녹음 해보겠습니다. 메뉴에 일반 선택되고 화면의 밑에 보시면은 녹음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그때부터 바로 녹음이 이어지는데 내가 녹음 중간에 잠깐 멈추고 싶다 하실 때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우측의 화면처럼 재생 버튼과 실행 버튼, 정지 버튼이 나옵니다. 다시 이어서 녹음하겠다 하실 때는 빨간색 실행 버튼을 터치하시고 나는 여기서 녹음을 그만 멈추겠다 하시면 정지 버튼 터치하시면 녹음 파일을 저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을 때는 음성 001, 음성 002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나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녹음이다 했을 때 내가 알아보기 식별하기 쉽게 녹음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저장 들어가겠습니다. 저장을 터치하시면은 음성 001로 저장됩니다. 자, 음성 저장된 화면에서 다시 이 녹음 화면으로 넘어오고 싶다. 그러실 때는 상단에 목록 옆에 꺽쇠 또는 하단에 우리 휴대폰의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녹음과 똑같습니다. 인터뷰도 인터뷰 터치하시고 상단에서 그리고 하단에 실행 버튼 터치하면은 인터뷰 모드는 디바이스 아래와 위의 소리를 증폭하고 옆의 소리를 작게 처리합니다. 이 모드는 주변의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 녹음을 할 경우 효과적입니다. 라는 창이 뜨고 저희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때부터 인터뷰가 녹음이 되는데 파형이 두 개로 나뉩니다.
위에 있는 목소리는 윗부분에, 아래에 있는 목소리는 아랫부분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 인터뷰를 잠시 멈추겠다 하실 때는 일시정지, 아니면 난 여기서 완전히 멈추겠다 하실 때는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라고 나왔는데 아까 일반 모드에서는 음성 001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인터뷰는 인터뷰 001로 나옵니다. 이걸 이대로 저장하셔도 되고 나는 누구와의 인터뷰다 하면은 그 상대방이 내가 알아보기 쉽게 파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저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성 녹음의 목록 화면이 보이는데 내가 방금 전에 저장했던 인터뷰 001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A4 용지 같은 게 보입니다. 네, 음성 001과 인터뷰 001은 조금 다르지요. 네, 이거는 텍스트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터뷰 001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은 인터뷰에 내가 인터뷰했던 그 재생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에는 상단에서 녹음했던 인터뷰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고 밑에 있는 오는 하단에서 녹음했던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단에 인터뷰의 목소리만 듣고 싶다 하실 때는 하단에 인터뷰어를 on을 터치하시면은 상단만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목소리만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상단의 목소리를 on을 터치하시면은 하단의 목소리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녹음 모드 세 번째, 텍스트 변환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변환을 터치하시면 텍스트 변환 모드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며 화면에 표시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입과 휴대전화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8cm 이내로 유지하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라고 화면에 뜹니다. 자, 이 화면에서 넘어가면 저희 텍스트 변환의 녹음 실행 버튼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박또박 얘기를 하면 내 목소리가 그대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멈추겠다 할 때는 일시정지, 그리고 다시 계속 이어서 텍스트 변환을 하겠다 할 때는 일시정지를 터치했을 때 이 녹음 실행 버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녹음 실행 버튼을 다시 터치하면 음성을 텍스트로 계속 변환해주고 나는 이제 여기서 그만 멈추겠다 하실 때는 정지 버튼 터치합니다. 그럼 녹음 파일 저장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내가 어떤 텍스트로 변환했는지, 내가 어떤 거를 녹음했는지 그거를 내가 식별하기 좋게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좋고 저는 그대로 저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장 버튼 터치하시면 음성 메모 001이라는 파일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4 용지 같은 그 오른쪽에 이 아이콘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모와 인터뷰처럼 음성 파일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나타나는 점 3개, 더보기 터치하시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메뉴가 나옵니다. 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터치하시면 변환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내가 음성 저장했던 그 파일 중에 일정 구간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변환하시고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나는 내가 음성 저장했던 거를 전부 다 변환하겠다.
그러면은 끝까지 다 갈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정지 버튼 누르시면은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저장합니다 라고 뜹니다. 그리고 음성 001 파일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음성 001이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아래 언더바 나오고 음성 메모라고 나옵니다. 이 파일명도 내가 식별하기 좋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그대로 저장을 누르면은 이 음성 001의 파일을 음성 메모로 변환했다고 파일명이 바뀝니다.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기본값으로 한국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녹음한 게 한국어가 아닌 뭐 영어다. 그러면 이 메뉴에서 내가 설정해서 내가 어떤 뭐 영어를 녹음했다, 중국어를 녹음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하셔가지고 터치하셔서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장한 음성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 중에 하나를 터치하시면은 화면의 밑에 이런 플레이어 컨트롤 단추들이 보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음 건너뛰기는 아무런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뭐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은 나는 바로바로 건너뛰면서 듣겠다 했을 때 이걸 터치하시면은 음성이 없는 구간은 바로 점프합니다. 자, 그리고 구간 반복은 구간 반복 설정, 시작 지점. 내가 여기서 음성 파일을 듣다가 시작 지점이 있다. 내가 이제 구간 반복을 하고 싶은 그 시작 지점, 그 지점에서 구간 반복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럼 화면에 이렇게 A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간 반복을 할 부분을 쭉 듣다가 나는 여기까지 듣고 싶다 하실 때 다시 구간 반복 아이콘을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박스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이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구간 반복을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하실 때는 구간 반복 아이콘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은 이게 해제가 됩니다. 음성 녹음 파일에 북마크, 즐겨찾기 추가해 보겠습니다. 음성 파일을 쭉 듣다가 이 부분 내가 북마크 해놓고 싶다. 즐겨찾기 해놓고 싶다 하는 그 구간이 있을 때 북마크를 터치해 주십시오. 그럼 음성 파일의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북마크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북마크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내가 선택한 구간에 북마크 아이콘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북마크 해놓은 그 부분들만 쭉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실 때는 목록 터치하시면은 북마크 목록이 쭉 보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북마크 된 부분을 들려주고 나는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파형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음성 파일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눌렀던 이 점 3개. 네, 이거 터치하셔서 편집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 음성 파일 파형이 나타나는 이 구간에 양쪽에 까맣게 요런 아이콘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구간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쭉 끌고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도 마찬가지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의 밑에 가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구간을 선택을 하면은 활성화됩니다. 이 가위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선택한 영역을 삭제할 건지 또는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삭제할 건지 그걸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 나는 선택한 영역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살려주고 싶다, 그대로 기록 남겨두고 싶다 하실 때 그럼 그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편집한 녹음 파일 저장이라고 하고 새 파일로 저장을 할 건지 원본 파일을 대체를 할 건지 물어봅니다. 새 파일로 저장을 선택하시면은 원본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원본 파일을 대체하겠다 그러면 원본 파일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영역만 삭제가 되고 남은 파일이 저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삭제하겠다. 그 부분만 삭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본 파일 없어지고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저희가 지금 편집을 했잖아요. 이 음성 파일 001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한 건데 이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 음성 001 다시 1로 됩니다. 아무것도 안 만졌을 때는 원래 내가 불러왔던 그 파일명 그대로 가져가고 빼기 1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 삭제해 보겠습니다. 목록에 들어가시면 내가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녹음 파일들이 쭉 보입니다. 상단에 더보기 터치하시고 거기 나오는 메뉴 중에서 저희 편집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음성 파일 앞에 동그라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를 터치하시고 하단에 삭제 터치하시면은 이 파일이 삭제됩니다. 또는 전체 선택하시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 삭제 누르면은 전체가 다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파일에서 롱 터치, 길게 롱 터치 하면은 앞에가 V체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삭제 누르시면은 내 녹음 파일 삭제됩니다. 계산기 알아보겠습니다. 사칙 연산 계산하고 공학용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홈화면에서 계산기 앱을 찾아보시고 혹시 안 보인다 싶을 땐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서 앱스 화면에서 검색창에 계산기라고 하면 바로 찾기 쉽습니다. 계산기 실행하면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시계 모양 계산 기록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계산 기록 패널 닫기라는 메뉴가 이 계산 기록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은 이 시계 모양 있는 부분이 이걸로 바뀝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자처럼 생겼습니다. 단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나 길이, 온도, 시간, 다양한 단위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이건 실행하면은 가로 모드로 바뀝니다. 이 공학용 계산기를 실행을 하시면 공학용 계산기에 있던 이 아이콘이 요걸로 바뀝니다. 이걸 다시 터치하시면은 일반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표 이거는 내가 숫자를 여기 위에 입력을 했을 때 잘못 입력했다 하실 때는
이거를 누르면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집니다. 그리고 C, 초기화 버튼입니다. 계산기는 다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자면 789 나누기 89다. 그럴 때는 7, 8, 9 하시고 나누기 터치하시고 또 89는 하면은 그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나오고 만약에 C를 터치하면은 여기 있는 게 싹 지워집니다. 다시 초기화 화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아이콘 좌측 하단에 있는 덧셈, 뺄셈, 전환 아이콘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789 빼기 89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더하기를 터치한 겁니다. 789 더하기 89를 했을 때 빼기로 전환하고자 싶을 때는 요 아이콘을 터치하시면은 요렇게 가로 열고 빼기 89입니다. 그럼 이건 더하기가 빼기로 전환됐다는 뜻이고 여기에 이 아이콘을 등호 아이콘을 터치하시면은 그 값이 나옵니다. 내가 계산했던 그 기록들, 내가 방금 전에 어떤 계산을 했나 보고 싶을 때 요 아이콘 터치하시면은 내가 계산했던 항목국 계산했던 것들이 쭉 보여줍니다. 자, 이게 계산 기록 삭제를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삭제가 되고 지워지고 그리고 요거 계산 기록 패널 잡기 요 아이콘을 터치하시면은 다시 내 계산 화면으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단위 계산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 면적이나 길이, 온도 다양한 단위 변환이 있습니다. 이 단위 계산기를 터치하시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럼 그 화면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면적이 기본값으로 보이고 이 우측으로 메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옆으로 옮겨 보시면 네, 그 스와이프 해 보시면은 옆에 있는 메뉴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는 면적이 에이커와 제곱미터인데 저희는 이 에이커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에이커를 터치하시면은 평 나옵니다. 이 평을 선택하시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34평이 몇 제곱미터인지 네, 이렇게 내가 34평을 터치하시면은 제곱미터로 바로 환산해서 보여줍니다. 알람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세계 시각, 스톱워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알람 시계 어플 알아보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알람 시계 어플 찾아서 터치하시고 안 보일 때는 위로 스와이프해서 앱스 화면에서 검색창 이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람 시계 어플 실행시키면은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상단에서 더하기 부분 터치하시면은 알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알람 추가 터치하시면은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오전과 오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하고 분, 알람의 이름, 그리고 알람 진동 다시 울림, 그리고 취소 저장 버튼 보입니다. 오전과 오후 중 내가 알람을 원하는 것 선택하시고 시간 선택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위로 아래로 스와이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분 원하는 시간 선택하시고 이 밑에 있는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요일 선택합니다. 매일매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다 터치하시고
저는 월수금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요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요일이 동그랗게 표시가 되고 위에 내가 선택한 요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람 이름 입력하겠습니다. 알람 이름 입력하고 나는 알람을 소리를 들을 건지 진동을 들을 건지 알람을 다시 울리게 할 건지 네, 그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선명하게 나왔다는 것은 활성화 이게 실행된다는 뜻이고 여기 색깔이 흐릿하게 나온 거는 비활성화 이거는 실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화면에서는 알람 소리 들립니다. 진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울림 그것도 5분 후에 다시 울리는 거 됩니다. 저장 누르면 알람이 설정됩니다. 날짜 선택해 보겠습니다. 알람이 요일이 아닌 날짜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알람 추가 버튼 누르시고 오전, 오후, 시간, 분 선택하시고 이 밑에 있는 요일이 아닌 달력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달력 모양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날짜, 지금 저는 12월 23일을 선택했는데 나는 1월 달을 하고 싶다 또는 2월 달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부분, 네, 요걸 선택하시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날짜 터치하시고 완료 누르면 내가 선택한 날짜가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제목 적으시고 저는 알람 음도 울리고 진동도 울리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이 알람 음이 내가 저번에 알람을 설정을 해놨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던가 너무 작게 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알람 음을 터치하시고 여기서 밑에 내려오시면은 소리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가시고 또는 나는 소리를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쭉쭉 올수록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알람은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 소리 들립니다. 내가 선택을 다 했으면은 저장 눌러 주십시오. 알람 삭제, 더보기, 그리고 나오는 메뉴에서 편집 선택합니다. 그러면 각 알람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타납니다. 이걸 터치 하신 후 삭제 누르시면 알람 삭제됩니다. 또는 길게 롱터치 내가 삭제하고 싶은 알람을 길게 롱터치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내가 롱터치 했던 알람은 V체크가 생기고요. 하고 터치 해서 삭제 버튼 누르시면 알람 삭제됩니다. 3개 시각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3개 시각 탭 터치하시면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고 서울이 기본값으로 나타납니다. 더하기 터치하시면은 우리나라 서울의 지도가 보이고 도시 추가라는 글자 보이고 돋보기 모양 보입니다. 이 지구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또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므리거나 펼쳐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화면은 오므렸을 때 이렇게 지구본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입니다. 오므리거나 펼쳐서 내가 원하는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 도시를 터치하면 추가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추가를 터치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도시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본으로 추가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는 직접 검색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세개 시각 더하기 터치하시고 나타나는 화면에서 돋보기 모양 검색 터치합니다. 그럼 화면 상단에 도시, 국가, 지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밑에 키패드가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도시나 국가나 지역을 입력하면 바로 밑에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그 도시나 나라를 터치하시면은 지구본이 바로 그 나라로 이동을 해서 보여줍니다. 거기서 추가 터치해 주십시오. 내가 추가한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계 시각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더보기 점 3개 있습니다. 그걸 터치하시면은 나오는 메뉴 중에서 시간대 변환을 선택하겠습니다. 시간대 변환 선택하시면은 위에가 서울이라고 나오고, 네, 내가 이제 서울이 10시일 때 내가 선택한 나라는 몇 시인지 알고 싶다 할 때는 이걸 10시로 바꿔주시면은 그 나라, 내가 선택한 나라가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그 나라가 몇 시, 10시일 때 서울은 몇 시인지 알아보시려면은 서울이 있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내가 선택한 나라의 목록이 쭉 보입니다. 저는 지금 한 개만 선택해 놨기 때문에 한 개만 보이는데 더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라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궁금한 시간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나라가 몇 시일 때 우리 서울은 몇 시인지 우리나라는 몇 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추가해 놨을 때 첫 번째 나라 시차 확인했고 두 번째 나라 또 시차 확인할 때 초기화 눌러서 시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 알아보겠습니다. 스톱워치 시작 누르시면은 시간이 쭉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구간 기록 터치하시면은 내가 구간 기록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화면에 보여집니다. 잠깐 중지하고 싶을 때는 중지 버튼 터치하시고 계속 이어서 가고 싶다 하면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은 다시 중지와 구간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할 건지 또 초기화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초기화 하겠다, 중지하겠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간단한 기능이라 금방 아실 것 같아요. 타이머 탭 터치하시면 타이머 첫 화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끔 한번 이게 타이머를 설정해 놨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제가 예전에 한 분 계셨었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설정 터치하셔서 소리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 부분이 이렇게 비활성화 꺼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를 이 소리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여기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셔서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 소리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 슬라이드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시계 설정 왼쪽에 있는 이 버튼 터치합니다. 타이머 첫 화면에서 내가 시간 설정하시고 시작 누르면 타이머가 쭉 돌아가면서 0으로 네, 0으로 되고 해제 다시 시작 내가 이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립니다.
타이머 추가 삭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상단에 더하기 버튼 터치합니다. 그럼 타이머 추가라는 창이 뜨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저는 그 주방 타이머로 타이머를 많이 활용하는데 가스불이라고 쓰시고 내가 이제 이 시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라고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시간을 선택한 그 시간과 가스불이라는 이 타이머가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뭐 운동을 좋아하신다거나 내가 어떤 작업을 뭐 1시간 만에 해야 된다거나 뭐 다양한 타이머들을 추가 등록해 놔가지고 사용하면 아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등록해 놓은 타이머를 삭제할 때, 그럴 때는 타이머 화면에서 상단에 더보기 점 3개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시고 삭제라고 나옵니다. 네, 그럼 삭제 누르시면은 이게 뭐야? 타이머 추가와 삭제. 타이머를 추가하고 싶을 때 상단에 더하기 버튼, 추가 버튼 터치하시면 타이머를 추가하라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시간 입력하시고 그 타이머의 이름, 저는 주방 타이머로 주로 많이 사용할 때 이걸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데 가스불이라고 쓰시고 추가하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타이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타이머 등록해 놓으시고 그때그때 나는 이 타이머를 실행해야겠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있는 이 시간이 있는 이 타이머를 터치하시면은 그때부터 타이머가 실행됩니다. 저는 가스불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머. 자, 이거 타이머를 많이 등록해 놨는데 나는 이거 그때그때 그냥 지정해서 쓰고 싶다. 이것들을 다 삭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 타이머 상단에 점 3개 더하기 버튼 터치하셔서 삭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터치하면 V체크 생성됩니다. 그리고 삭제 누르시면은 V체크가 생성된 이 타이머는 삭제가 완료됩니다. 일정을 등록해 효과적으로 스케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입니다. 캘린더도 바로 찾아보시고 홈화면에서 혹시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위로 스와이프, 앱스 화면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캘린더 실행하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선택되어진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다음 화면이 첫 실행 화면이 되는데 오늘 날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저는 지금 12월 1일 날 작업을 해서 이날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위에 내 석삼자 더보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도와 날짜가 있는데 이거를 터치하면은 내가 날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양력이나 음력도 선택할 수 있고 연도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현재 오늘 날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날짜에가. 그리고 요거 우측 상단에 달력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달에 가 있더라도 뭐 2014년, 2015년 아니면 2022년, 2026년에 가 있더라도 이걸 터치하면은 바로 오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더하기 버튼, 네, 딱 봐도 일정 추가입니다. 캘린더 화면이 월로 보여지는데 이 보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년이나 월, 그리고 주
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에 더보기, 석삼자 터치하시면은 여기에 연, 월, 주, 일 있습니다. 내가 연을 선택하시면은 그 1년의 스케줄이 캘린더가 쫙 보이고, 그리고 월을 선택했을 때는 저희 거 처음에 나왔던 그 화면 보이고, 주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내 거 주가 보입니다. 내가 선택한 주, 그 이번 주가 쭉 보이고, 일을 선택했을 때는 그날 하루하루씩만 보여집니다. 캘린더 일정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더하기 버튼 터치하시면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상단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라는 곳에 내가 식별하기 좋게 어떤 일정인지 입력하는 곳이고, 그리고 스티커 모양과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티커는 그 휴대폰마다 살짝씩 다릅니다. 버전마다 달라서 보여지는 휴대폰이 있고 안 보여지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가 스케줄을 일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정할 건지, 위치, 장소 있고, 일정 저장할 달력, 보통은 아마 기본값으로 내 캘린더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람, 내가 언제 이 일정을 등록해 놨는데 언제 이 일정이 있습니다 하고 알람을 울리게 할 건지, 또는 메모, 이 알람에 대한 일정에 대한, 아니 이 일정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추가 옵션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일정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목 입력하시고 시작,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은 화면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 어떤 휴대폰은 1번 화면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떤 휴대폰은 2번 화면처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1번 화면처럼 보여지는 거는 여기에 시작과 종료가 동시에 보입니다. 시작 터치하셔서 일정과 시간 변경하시고, 그리고 또 종료 선택하셔서 시간과 일정 날짜 선택합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시고 2번 화면처럼 나오신 분은 여기 시작 눌렀을 때 이 시간이 보입니다. 거기에 시작 시간 선택하시고 종료를 선택하시면 종료 시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간까지 다 변경하시고 장소 터치해 주시면은 이 화면은 장소를 처음 등록할 때 처음에 한 번만 나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시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앱 사용 중에는 계속 이 화면 안 나오고 바로 장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장소 터치하셔서 장소 입력 후에 지도를 터치하시면은 지도 화면이 나옵니다. 이 지도 화면에서 내가 선택한 그 장소 확인하시고 완료 터치해 줍니다. 그럼 지도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10분 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알람이 10분 전에 울린다는 건데, 나는 알람을 10분 전 말고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메뉴에서 5분 전에 할 건지, 1일 전에 할 건지, 1시간 전에 알람을 울리게 할 건지, 이거를 선택하시고 여기 알림 왼쪽에 있는 거, 이 꺽쇠를 터치하시면은 내가 이제 일정을 쭉 설정한 그 화면이 보입니다. 거기서 저장 터치하시면은 일정 등록 완료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정 등록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일정 추가 터치하시고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터치하시고
이제 시작 날짜 이, 이 앞에 있는 부분 몇 월 며칠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달력 모양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월 6일 선택했습니다. 1월 6일 터치하시고 그럼 날짜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이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선택하신 후 종료 터치합니다. 종료 시간 선택하시고 이제 매년 일정이 반복되게 울리게 매년 내가 원하는 그 날짜에 일정이 울리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복 안함을 선택해 주세요. 반복 안함을 선택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저희는 여기서 연마다 선택하겠습니다. 연마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1년마다로 바뀝니다. 매년이니까 매년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 알람이 울리게끔 그리고 여기 반복 옆에 이 모양의 아이콘 터치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일정이 쭉 보입니다. 매년 1월 6일마다 저는 알람이 울리게끔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선택하시면은 이제 매년 내가 원하는 그 날짜에 알람이 자동으로 울리게 됩니다. 음력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정 등록해 보겠습니다. 일정 추가 터치하시고 제목 입력 후에 시작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화면에서 여기서 음력 선택합니다. 음력 선택하고 내가 이제 음력으로 등록할 날짜 선택해 주세요. 이 날짜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달력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날짜, 네, 이거 꺽쇠 부분이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날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알람이 일정의 알람이 언제부터 울리면 좋겠나 그거 시간 선택하신 후에 종료 부분 터치합니다. 종료 시간 선택하신 후에 이제 음력의 일정을 매년 반복하기 위해서 반복 안함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연마다 네, 아까 그 양력의 일정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연마다 터치하신 후에 터치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1년마다로 선택이 되어 있고 이 1년마다 확인하신 후에 상단 좌측에 반복 옆에 있는 아이콘 터치하면은 내가 설정한 일정이 쭉 보입니다. 그럼 음력으로 매년 3월 4일 날 네, 그 일정이 울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터치합니다. 일정 삭제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럼 내가 등록한 그 일정이 보입니다. 그날에 그 등록한 일정들이 쭉 보이는데 삭제할 일정을 길게 롱 터치해 줍니다. 그럼 나오는 메뉴에서 삭제 터치하시고 한 번 더 일정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삭제를 한 번 더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정이 삭제가 됩니다. 네, 오늘 1차 시 녹음기, 계산기, 알람과 시계, 캘린더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